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플랫 명령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설명했지만 플랫 명령어는 출력 기능도 되고 파일 변환 기능도 됩니다. 그러니까 CAD에서 플랫 명령어라는 건 이제 종이로 출력하는 것과 이제 파일로 변환하는 거, 여기 보면 플라트 파일이라고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을 겸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프린트가 아니고 플랫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느냐? 영어 단어 중에 플랫은 다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형 출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하다가 더 하다 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출력하는 용지의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게 A3부터 시작할 거고 A2, A1 사이즈, 많게는 A0 사이즈까지 출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롤즈를 아예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장착시켜서 출력하는 대형 출력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플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더하기 P를 눌러도 알파벳 P를 눌러서 이 지금 플랫 명령어 대화 상자가 뜰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 요 프린터기 모양도 이제 그 기능을 겸비하고 그 단축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시작 메뉴에서 여기에 들어가도 플랫 눌러도 한 실행있기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플랫 명령어 페이지 설정에 대한 모든 거를 새로 스타일 창 같이랑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프린터라든지 그런 기계의 이름을 하나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고요. PDF 파일로도 변환할 수 있고 이제 JPG 파일 같은 그림 파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용지 사이즈고요. 참, 그래서 PDF 파일로 변환한다고 하면 요렇게 체크 표시가 아예 자동으로 뜹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뭐 그게 안 뜨지만 기계라면 기계로 포트로 통해 가지고 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PDF 옵션 같은 거 그 해상도에 관해서 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알다시피 몇 장 복사할지 그 양의 개수, 장수의 개수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요는 플랫 에리어에서 출력 가능한 영역을 지금 표현되는 대로 다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는 줌 기능이 익스텐드 기능이랑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리밋은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화면의 제한 영역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리밋이라고 치면 이렇게 좌표기가 좌표점, Y좌표점 두 개였기 때문에 S가 붙는 거고요. 보면 제가 이 창을 꺼놔서 명령행 창을 다시 켜고 리미트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왼쪽 하단에 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 기능을 킨다라고 하고 그 기능 온앤오프 기능 말고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A3 용지 가로로 눕혀져 있는 그 크기가 나옵니다. 건축 그래서 줌 기능하고 전체 보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줌 기능은 내가 작업한 모든 이제 그것들이 다 개체들이 나오는 거지만 일단 리미트 설정을 완성시키는 기능이 줌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리미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다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PDF 파일로 변환을 시킬게요. 프리뷰로 하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여백이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 좌표점으로부터 몇 미리, Y 좌표 축으로부터 몇 미리 해가지고 우리 문서 파일에서 여백의 넓이를 설정해 주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출력 용지 가운데에 맞춰준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건 알다시피 미리 보기, 프리뷰에서 미리 보기 기능이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윈도우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도면 부분만 이렇게 따서 요 1층 평면도라고 합시다. 부분만 따서 맞춥니다. 그리고 A4 용지 크기 중에 이 피트 페이퍼는 그냥 용지 사이즈에 맞춘다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크기가 있으면 스케일 크기가 있으면 이게 몇 분의 몇이란 뜻입니다. 요 밑에가 축소시키는 크기 100분의 1이면 100, 뭐 40분의 50분의 1이면 50분의 1, 30분의 1이면 30분의 1이라고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주면은 여기 나와 있는 1대1이라는 주석 사이즈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너무 작군요. 50분의 1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데나 지금 계속 컬러풀하게 용지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도면 그린 게 용지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치면 건축에서는 흑백으로만 나와야 되고 각각의 선의 특징을 선의 굵기라든지 선의 종류로만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이 이 플러스타의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아까 출력할 때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건 출력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용지에 관한 설정들, 우리가 이제 프린터기를 연결을 하다 보면 나오는 모든 기본적인 옵션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PDF 파일 변환한다는 변환기를 눌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정창이고요. 이거는 쉐이드라고 하는 거는 뒤에 여러분 3차 명령 할 때 나옵니다. 그 표현된 대로 한다는 거고 퀄러티에 관한 것들도 이제 나옵니다. 그 그림자 효과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플러스 할 건지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얘는 체크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개체의 선 굵기대로 표현한다는 거고 투명도 줄 필요 없고 플러스 타일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펜툴대로 출력을 할 건지에 관한 거고 이제 바뀐 레이아웃을 뭐 저장한다라든지 그다음 스탬프가 있으면 그거라는 거고 이거는 그 용지 방향에 관한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은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은 OK를 누르면 이게 컸으니까 OK를 누르면 이렇게 PDF 파일로 변환돼서 나가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로를 설정해주고 이름을 정해서 저장해주면 끝납니다.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 요거에 대한 얘기와 파일 변환기를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요 시작 메뉴 A에 들어가서 프린터 기능의 저 세부적인 기능들을 그 옵션들을 보면 여기 보면은 매니지 플러스 타일 테이블이 있고요. 매니지 플러스 타일 테이블이라고 누르면 요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우리 간단히 말해서 CTV 파일이라고 하는데 STV 파일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는 S로 시작하는 거는 건축헤드에 쓰이는 거고 일반적인 기본 오토캐드에서는 CTV 파일로 만들어서 씁니다. 저기 애드 플라스타일 테이블 마법사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 마법 창에 들어가면
생성창에 들어가면 어떤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스크래치라고 해줘야 됩니다. 요거 말고요. 보통 요걸로 설정 자동돼서 선택점이 거기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레이어 만들 때 색상 골라줬던 게 요거거든요. TV 파일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타일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255가지 스타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름대로 해줘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일단 여러분들 이름으로 CTB 파일을 만듭시다. 왜냐면은 과제로 제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그리고 보통 설계에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면을 저기 첨삭하러 보낼 때 이 CTB 파일도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작성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타일 테이블 에디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색상이 그 고유 객체의 색상으로 사용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색상을 255가지를 선택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흑백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색상을 눌러도 다 블랙으로 나오게끔 합니다. 간혹 가다가 에너지 절약 계획서든지 기타 도면의 특이사항을 표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 색상 그대로 쓰지만 그 외로는 블랙으로 나오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이어 창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상 번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센터선으로 쓰고 있잖아요. 벽체 중심선이 가장 연한 선 굵기로 나와야 되는 거는 알고 있죠. 레이어 창에서도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색상을 따라서 출력하는 거이니만큼 여기서 보통 선 굵기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빨간색들은 모두 0.05 제일 이 오토캐스트에서 제공하는 제일 얇은 선의 굵기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벽선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색상 번호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번에 레이어 설정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플랫 기능에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면 그러니까 액박 표시가 붙어 있으면 X 표시가 붙어 있으면 그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업을 잘 해놔서 그 레이어에 답안았어도 몽땅 다 이 0번 레이어의 안에 있는 개체들은 출력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유념해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콘크리트 색깔 2번이라는 것까지 봤었죠. 2번은 벽체선은 제일 굵은 선, 그러니까 절단되는 벽체선들은 가장 굵은 선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0.35 정도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프 포인트는 원래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아예 까만색으로 사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같은 경우, 9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0.13이나 1호 정도로 해줘요. 그리고 치수선과 문자 같은 경우는 벽체선 다음으로 그 도면을 읽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수라든가 수치라든가 그 실의 이름이라든가 설계 설명 같은 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DIM이 몇 번이었죠? 255번. 벽체선 다음으로 굵은 선으로 0.2 정도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문창 같은 경우는 4번, 40번 정도, 4번, 40번. 0.15나 13? 그 사이에 어딘가
설정해주고요. 40번도. 그리고 마감선 아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래서 9번은 몽땅 다 같은 선굵기로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그냥 놔두면 뭐 이렇게 놔두면 그 색상에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에 설정되어 있는 선 굵기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 타입이라고 선 굵기를 안 건드리는 게 그 색상에 따라 레이어에 설정되어 있는 선 타입대로 가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중복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레이어 설정의 선 굵기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가구. 가구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표현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표현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 정도, 0.1 정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해치! 해치도 진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250번, 9번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250번으로 가죠. 이 해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선 굵기가 진할 경우에는 하나의 그 색칠한 공간이 채워지는 것처럼 색칠될 수 있기 때문에 선 굵기가 아까 250번이었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선 다음 두 번째로 연한 선 굵기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색상으로 많이 해두면 안 돼요. 그 기본적으로 같은 선 굵기를 사용하는 색상의 레이어끼리 같은 색상, 그러니까 뭐 문이라든가 창같이 같은 기능으로 같은 선 굵기로 표현되는 애들만 같은 색상으로 표현을 하지 웬만해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자 글자 같은 경우도 텍스트 저게 3번 3번도 아까 말한 것처럼 치수만큼이나 굵은 선 굵기로 표현해주는데 다른 게 있나요? 30번. 기타 체크사항 글자 쓰는 것도 이제 도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은 선 굵기로 해주면 됩니다. 세이브해서 저장하고 마침을 누르면 요 창이 하나 생깁니다. 건축가 컴퓨터. 이해됩니까? 그래서